안녕하세요. 이제 며칠 있다가 서울에 올라가서 좀 놀다 오려고 그러거든요. 아, 저는 이미 독립한 아이가 있고, 한 명은 대학생이고, 딸아이는 대학생이고, 한 명은 독립했고,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많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된 거죠.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이다 보니까. 음, 그런데 요즘 보면은 가족 간의 어떤 돈에 대한 분쟁을 많이 보잖아요. 그걸 이제 분명하게 어떤 선을 정해놓지 않고 그렇게 이제 가족이라는 걸로 그냥 통틀어서 그냥 통합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서 돈 문제가 그렇게 이제 돼가지고 그게 결국에는 이제 법적 분쟁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평소에 그러니까 가장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돈이 우선이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가족 간에도 그런 어떤 돈 문제를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가족도 엄밀히 말하면은 타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가족도 개인적인 욕심이 다 있고 그런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일 뿐이지. 그런데 이제 그런 관리를 적절하게 해가지고 가족 간의 불화가 나지 않게 미연에 어떤 잘 상황을 이끌어야 되겠죠. 돈은 다 예민한 문제잖아요. 가족은 더 하죠. 친밀할수록 이게 돈에 대해서 이제 더 개념이 많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이제 더 나중에는 이제 서운함을 넘어서 분쟁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과욕이 다 푸른 결과죠. 그러니까 가족 간에도 돈을 뭐 꿔주고 그런 돈거래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죠, 가족. 부모 자식 간에도 돈거래는 들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은 거고. 이제 성인이 돼서 20대가 넘어서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독립이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돈 관리는 서로 명확한 게 이제 서로의 어떤 분란을 막는 측면에서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자식하고 이제 독립된 아이들하고는 이제 돈에 대한 걸 명확하게 이제 선을 긋고 어떤 생일이라든지 특별한 날에는 이제 부모로서 마음을 내서 뭐 선물 같은 거를 해줄 수 있고 뭐 용돈 정도는 뭐 몇십만 원 단위 이렇게 이제 줄 수 있지만 주면 그거로 이제 끝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요구 같은 거 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가 점점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고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라거나 서운함이 있거나 그러면 안 되고 주면 그걸 이제 끝을 나는 것이어야지. 어떤 요구하거나 상대에게 자꾸 기대를 하는 거.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기대를 하는 거. 그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기대를 놓아버리세요. 그러면 좋은 것 같아요. 자식은 20살 이상이 되면 이제 독립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냥 타인이다. 타인이다 생각하고 오면은 반갑게 맞이하고 가면은 뭐 그렇고 서운함 그런 것 자체를 놓아두고 그 시간에 이제 내 인생을 살면 되겠죠. 돈도 뭐 자식한테 받지도 말고 자식을 이제 도와주는 것 대신에 이제 내 노후 설계를 해서 서로 어떤 돈에서 명확하고 자유롭게 설 수 있으면 그게 오히려 짐을 더는 거지. 자식한테 많이 도와주고 나서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도와줬는데 왜 나한테 해주는 게 없냐는 등 이게 분쟁이 되면은 서로 이제 서운하고 서로 갈등이 쌓이는 구조를 만들게 되니까 그런 걸 미연에 아주 어, 방지하게끔 돈 거래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명확하고 용돈 이상을 주지 않으면 좋은 거죠. 돈을 주지 않아야지만 그 자녀도 또 오히려 독립심도 강해지고 더 돈을 이제 스스로 벌어서 이제 부모한테 의지하지 않으니까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의지력을 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는 게 좋고 또 자식들이 어떤 투자를 하게 될 경우 상황이 또 투자가 잘못돼서 안 좋게 되면은
근데 부모가 자꾸 도와줄 경우에는 자식의 투자에 자꾸 리스크를 주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버는 그 한정된 돈에서 투자도 하고 자기가 책임질 수 있게끔 그냥 만들어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개입을 하지 않으면 좋아요. 돈에 있어서 개입을 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명확해지는 거죠. 그 선이. 그리고 뭐 형제들 간에도 이제 어릴 때나 형제지 이제 다 저도 이제 형제가 5형제인데 이제 어릴 때나 형제지 결혼해서 다 이제 자기의 가정을 이루고 살면은 이제 남남이란 개념으로 봐야죠. 남남이고 각자 생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형제에 대한 그런 거는 이제 많이 희석이 되고 그래서 기대를 갖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하고 돈을 놓고 봤을 때는 항상 사람을 우선순위에 두고 가족도 그 가족이라는 그 인격체인 사람을 우선으로 보면은 이렇게 가족 분쟁이 생기지 않죠. 그 가족을 어떤 돈을 갈취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욕심을 넘어서서 개인적인 이제 착복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장 신뢰 관계를 형성해야 될 그 가족의 신뢰가 좀 무너지면서 가족 갈등으로 치닫아서 다시 회복될 수 어려운 그런 어떤 서로의 상처로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주고 재산도 자식이 이제 몇 명 있으면 공평하게 나눠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서로 서운하지 않게 서운한 마음을 갖지 않게 부모가 어느 정도 적절하게 균형을 갖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한쪽으로 이제 편중되거나 치우치면 그게 다 문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감정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감정선을 건드리지 않게 잘 하면 좋고 남과의 어떤 동거래에 있어서는 이제 확실해야 되죠. 돈거래는 하지 않는 게 좋고 돈거래를 해서 내가 받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하고의 돈거래는 안 하는 게 좋고 가족 간이라도 명확하게 주고받는 것에 대한 개념이 있어서 어떤 선과 경계가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혼선이 돼서 이제 네 돈 내 돈 개념이 되면은 이게 안 되죠. 성인이 되면은 이제 자녀들도 다 컸기 때문에 자기 돈 개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자기 돈을 지키려고 하지. 부모에게 뭐 돈을 주거나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모는 그걸 서운해하지 말고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이제 내가 자유롭고 내가 잘 설 수 있으면은 자녀들은 뭐 도와주지 않아도 잘 서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개념 정리를 하는가에 달려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에 대한 메모는 중요한 것 같아요. 글쓰기를 저도 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중요한 아이디어 같은 거 떠올랐을 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게 돼서 또 그걸 또 실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메모하고 뭐 좋은 것 같고 중요한 정보 같은 거는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노트를 하든지 뭐 인터넷 뭐 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하는 습관. 그래서 그거를 잘 이제 노트를 활용해서 정보를 잘 내 것으로 좀 만들고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돈 같은 그런 민감한 것은 사전에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계약을 하더라도 명확하게 명시된 그 계약서 내에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이해하고 납득이 갔을 때 계약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